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며 EPS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이게 테슬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식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용하였던 중국 지하 주차장 FSD 영상과 관련된 논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this says 500 meters. 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지하 500m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500m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FSD에만 초점을 맞추며 혼동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하 500m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500m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마약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6일로서 바로 어제 나온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마약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뉴스 미디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을 사용한다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연히 음성 반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뉴스 미디어에서 얼마나 질 낮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뉴스에 나온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닌 그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밖에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5일까지 15,500대를 기록하며 아주 높은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번 분기가 시작되고 중국 내에서 판매량 수치가 낮게 나올 때마다 엄청난 노이즈가 나와서 여러 번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모델 Y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번 분기는 푸시 웨이브가 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인도량은 분기 마지막 월 6월에 발생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 공포에 빠지게 되면 맥락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못 보게 된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푸시 웨이브가 존재하였으며 푸시 웨이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분기에 생산한 물량을 그 분기 내에 모두 다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유럽으로 먼저 수출을 돌려야 그 수출 물량이 같은 분기 내에 도착해서 인도량이 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테슬라는 푸시 웨이브를 줄여나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모델 Y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며 한동안 생산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며 생산되는 모든 물량을 같은 분기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푸시 웨이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한 주간 중국에서 3,600대 나왔다, 5,400대 나왔다, 혹은 3,000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포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제대로 된 팩트를 기반으로 진지하게 투자하는 사람의 수 자체가 엄청나게 적으며 이렇게 노이즈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11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테슬라가 기록한 인도량 같은 경우 지난 5분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 같은 경우 인도량이 가장 높은 4분기에 발생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말 높은 인도량을 기록한 것이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단으로 인해서 7일간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4일간만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잠깐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주었지만 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주로 바뀌자마자 다시 판매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2주 역시 중국에서 아주 높은 인도량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 중 모델 3와 모델 Y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주니퍼 모델 Y의 인기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리프레시된 모델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중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사의 주간 보험 등록수와 비교해도 테슬라의 상승폭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전주와 비교했을 때 80%가 상승하였고 샤오펑 같은 경우도 52% 상승하였지만 그 밖에 다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테슬라의 중국 내 푸시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EPS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EPS가 상승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닝이 상승하는 기업 혹은 EPS가 상승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EPS를 기준으로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EPS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벌써 주가는 선반영이 이루어져서 큰 폭의 상승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EPS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언제 선반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케이스는 미래 EPS 상승이 없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기꾼들이 주가 펌핑을 하기 때문이죠. 대박 MOU를 맺어서 미래 EPS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혹은 존재하지도 않고 검증도 불가능한 신기술이 나왔다고 주가를 펌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면 정말 허접한 수준의 처참한 헛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기꾼들이 헛소리를 하고 이 헛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펌핑은 할 수 있지만 미래 EPS 상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다시 폭락하게 되고 심지어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허접한 사기꾼들의 헛소리를 검증 없이 믿고 투기를 해서 손해를 보지만 피해가 너무 크니 구제해달라는 헛소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투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돈이 사기꾼들 주머니로 넘어가는 구조가 미래 EPS 상승이 없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를 보게 되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반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EPS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기술력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PS가 미래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술력 격차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서 선반영이 일어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혹은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기업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주가 선반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 격차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선반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먼저 인지한 투자자들에게는 실제 EPS 급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고의 투자 기회를 갖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력 차이는 다른 기업과 사실상 메꿀 수 없는 갭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진행되는 오스틴의 로보택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기준 주가 선반영 역시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가 미래 EPS 급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FSD로 테슬라의 EPS가 급등하게 되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아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FSD 같은 경우 마진 자체가 70%에 해당하며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로보택시보다 원가가 낮으며 또 단순하게 택시 서비스만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는 물류 서비스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규모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AI 추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까지 로보택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테슬라 EPS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500불 내외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조금 오르내리는 주가는 1년만 지나고 돌이켜봐도 아주 귀여운 상황 혹은 아쉬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300불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테슬라의 300불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상식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하게 먼 미래를 먼저 이야기하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먼 미래를 보며 투자할 때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선반영 케이스는 매출의 급등입니다. 여전히 전체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해당 기술과 관련된 매출 혹은 어닝이 급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트렌드가 몇 분기만 지속된다 하더라도 EPS 역시 급등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 로보택시 혹은 FSD 관련 매출이 급등하는 시점은 6개월 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6월부터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와 관련된 매출은 다가오는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따로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로보택시와 관련된 매출이 따로 표시가 되고 매 분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판매 매출 그리고 에너지 관련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규모로 확장하지 않은 로보택시의 매출 자체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성장세 자체가 아주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도 시점에서부터 벌써 선반영의 상당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EPS가 폭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폭등을 하는 사실상 선반영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시장이 해당 기업의 EPS 폭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살 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선반영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술 실현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 선반영이 시작되는지, 혹은 매출 증가율을 보고 선반영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EPS가 급등하고 나서야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선반영이 시작되든 기술 실현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매출 폭등과 EPS 폭등이 일어나고 주가가 훨씬 더 오른 뒤에 투자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자명한 내용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항상 엄청난 노이즈가 나오고 또 대부분의 노이즈 같은 경우 그 수준이 정말 처참한 수준의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반영이 이루어지기 앞서 먼저 투자를 할 경우 이런 노이즈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파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합당한 수익률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통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벌써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는 헛소리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취지 자체가 벌써 선반영이 되어서 고평가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처참한 헛소리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AJ님께서 정리한 테슬라의 True P 레이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 레이쇼에 들어가는 어닝 기준 같은 경우 보통 과거 4분기의 어닝을 사용하거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다가오는 4분기의 어닝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 실제로 발생하는 4분기의 어닝을 활용하여서 해당 시점에 P 레이쇼를 계산한 게 True P 레이쇼입니다. 즉 이 True P 레이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은 불가능하고 벌써 어닝을 알고 있는 과거 4분기 이전 시점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의 True P 레이쇼 같은 경우 낮을 경우에는 30 정도를 기록을 하였지만 높을 경우에는 170까지도 올라가고 평균적으로는 75라는 True P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rue P 레이쇼의 범위를 보게 되면 거의 항상 50배에서 80배 구간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인데 테슬라는 항상 이 범위의 True P 레이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테슬라의 어닝이 미래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로보택시와 FSD 덕분에 아주 높은 어닝을 성취할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True P 레이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테슬라는 앞으로 성취하게 되는 4분기 동안의 EPS에 75를 곱한 수치가 테슬라의 주가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중반에 테슬라의 주가가 1,500불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매 분기 $5의 EPS를 2026년 3분기, 4분기, 2027년 1분기, 2분기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2026년 2분기에 $1,500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True P 레이쇼 레인지로 바로 이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고 그 펀더멘털이 왜 미래의 어닝을 높일 수밖에 없는지 치열하게 살펴봐야지만 실제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가 선반영이 일어나기 이전에 테슬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1년 뒤 지금 이 순간을 그때 살 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 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